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음식이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최신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10명 중 4명이 이미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절반 이상이 자신이 당뇨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손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빵이었나요? 즉석 식품이었나요? 아니면 소스를 곁들인 음식이었나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나면 선택이 달라지실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30년간 19만 명의 식습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먹는 음식들이 제2형 당뇨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가공식품이 왜 이렇게 당뇨에 위험한지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버드 연구에서 밝혀진 특히 피해야 할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히려 당뇨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초가공식품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면 햄버거나 피자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라면, 즉석밥, 시중에서 파는 각종 소스, 달달한 음료, 흰 밀가루로 만든 빵, 시리얼, 냉동 만두, 어묵, 소시지까지 모두 초가공식품에 해당합니다. 공장에서 여러 번 가공 과정을 거친 음식들입니다. 혹시 이 음식들 중에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드신 것이 있으신가요? 라면을 드신 분, 소스를 곁들여 드신 분, 달달한 음료를 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당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개의 대규모 논문을 합쳐서 수십만 명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 상위 20% 그룹은 가장 적게 먹는 그룹보다 제2형 당뇨 발생 위험이 40%나 높았습니다. 10명 중 4명 차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당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초가공식품이 왜 이렇게 당뇨에 안 좋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숨어있는 설탕입니다. 둘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셋째는 나트륨 과잉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슐린은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 세포의 문을 열어서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초가공식품을 계속 먹으면 이 열쇠가 맞지 않게 됩니다. 자물쇠가 녹슬어 버리는 것이죠. 열쇠가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계속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의 시작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혈당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면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2형 당뇨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도 처음에는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입니다. 고진. 하지만 그동안 혈관은 조금씩 손상됩니다. 눈의 혈관, 신장의 혈관, 심장의 혈관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것은 당뇨 자체가 아니라 이런 합병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히 피해야 할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형 당뇨 위험을 가장 높인 것은 놀랍게도 소스류였습니다. 케첩, 쌈장, 고추장, 마요네즈, 각종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소스를 자주 곁들이시나요? 고기 드실 때 쌈장을 많이 찍으시나요?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쌈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2숟가락의 쌈장 안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믹스커피 한 봉지의 설탕과 거의 같습니다.
고기 드실 때 쌈장을 10번 이상 찍으시는 분은 한 끼 식사에서 믹스커피를 5잔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케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케첩의 종류가 매우 많은데 어떤 케첩은 100급이당 당류가 4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케첩은 같은 양의 당류가 20기 이상 들어 있습니다. 무려 5배 차이입니다. 맛있는 케첩일수록 단맛이 강한 경우가 많고 그럴수록 당류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트륨도 문제입니다. 소스류에는 설탕과 함께 나트륨도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을 하루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하면 당화혈색소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입니다. 이것이 높아지면 당뇨 진단을 받게 됩니다. 소스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당화혈색소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가지만 하세요. 첫째, 지금 드시는 양의 절반으로 줄이세요. 둘째, 소스를 사실 때 영양 성분표에서 당류를 꼭 확인하세요. 당류가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2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즉석식품입니다. 라면, 냉동 피자, 떡볶이, 냉동 만두, 컵밥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즉석식품을 몇 번이나 드시나요? 1번이신가요? 아니면 2번, 3번 이상이신가요? 하버드 연구에서 즉석식품은 소스류와 함께 제2형 당뇨 위험을 압도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스를 하루 10% 더 먹을 때마다 당뇨 위험이 12%씩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매일 조금씩 더 먹는 것이 쌓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석식품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즉각적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들다 보니 공장에서 여러 번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설탕, 나트륨,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고 영양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성분만 가득 차게 됩니다. 가끔 드시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매주 2번, 3번씩 드시다 보면 그것이 쌓입니다. 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이런 일이 5년, 10년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게 됩니다. 3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달달한 음료입니다. 과일 주스, 이온 음료, 탄산음료, 달달한 커피 음료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달달한 음료를 몇 잔이나 드시나요? 1잔이신가요? 2잔이신가요? 액체 상태의 당분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을 씹으면 소화 과정이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음료는 씹는 과정이 없습니다. 입에서 장까지 빠르게 내려가면서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 200ml를 한 팩에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20지 이상인 것들이 많습니다. 각설탕으로 치면 5개가 넘습니다.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드신 주스가 사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4번째는 정제된 흰 밀가루 빵입니다. 흰 식빵, 단팥빵, 크림빵, 머핀, 케이크 같은 것들입니다. 흰 밀가루는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거의 모두 제거됩니다. 식이섬유가 없으면 혈당이 매우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지금까지 특히 피해야 할 음식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스류, 즉석식품, 달달한 음료, 그리고 정제된 흰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소스와 즉석식품이 특히 당뇨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2번째 부분입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밝혀진 당뇨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오늘부터 드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구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일 주스는 안 됩니다. 과일을 통째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블루베리, 사과, 배를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 통째로 드시면 당뇨 관련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사과와 배 같은 과일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먹지 않은 분들보다 당뇨 위험이 20% 낮았습니다. 블루베리가 특히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것이 인슐린의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아까 녹슨 자물쇠 이야기 기억하시죠? 안토시아닌은 그 자물쇠를 다시 잘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 지수도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사과와 배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위장에서 젤처럼 변해서 당분의 흡수를 늦춥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같은 과일인데 주스는 안 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과일을 갈거나 짜면 식이섬유가 부서지거나 제거됩니다. 그 식이섬유가 없으면 과일 안의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음료와 마찬가지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도움이 되는 것은 요거트입니다. 특히 플레인 그릭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속 좋은 균을 늘립니다. 최근 연구에서 장속 세균의 균형이 인슐린 감수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혈당 조절도 잘 됩니다. 요거트는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오후에 간식으로 요거트를 드시면 저녁 식사를 자연스럽게 조금 덜 드시게 됩니다. 야식의 욕구도 줄어듭니다. 저녁 과식과 야식은 혈당 관리를 어렵게 하는 큰 원인이기 때문에 요거트 하나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을 함께 넣으세요. 또는 견과류를 조금 넣으셔도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요거트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들도 있으니 성분표를 보시고 당류가 적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도움이 되는 것은 통곡물 빵입니다. 아까 흰 밀가루 빵은 당뇨에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통밀이나 통곡물로 만든 빵은 당뇨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은 껍질이 남아있어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소화를 느리게 해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도록 만듭니다. 또한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해줘서 전체적인 식사량도 줄어듭니다. 빵을 드실 때 흰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통밀빵을 고르실 때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통밀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통밀이 조금만 들어간 것들이 많습니다. 성분표를 보실 때 첫 번째 재료가 통밀가루인 것을 고르세요. 통밀가루가 앞에 적혀 있을수록 통밀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당뇨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통과일, 플레인 요거트, 그리고 통곡물 빵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드시면서 동시에 소스류와 즉석식품을 줄이신다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료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밥 먹을 때나 식사 후에 달달한 음료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꾸셔도 혈당 관리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달달한 음료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물입니다. 그냥 물이 싱겁게 느껴지신다면 오이를 몇 조각 넣거나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드세요. 또는 녹차나 보리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차 종류는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에 과일 주스 한 팩, 이온 음료 한 병, 달달한 커피 음료 한 캔을 드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류를 60g 이상 섭취하게 됩니다. 각설탕으로 15개가 넘는 양입니다. 이것을 물이나 차로 바꾸면 하루에 각설탕 15개를 덜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다음으로 식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드시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일종의 벽을 만들어줍니다. 그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도 전혀 들지 않고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맛있는 음식 앞에서 배가 불러도 계속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밥을 남기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배가 70, 80% 정도 찼을 때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드시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한 수저씩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적게 드셔도 포만감을 느끼고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당뇨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과일을 전혀 드시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사실은 아닙니다. 모든 과일이 혈당을 똑같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블루베리, 사과, 배 같은 과일은 통째로 드실 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수박이나 망고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블루베리, 딸기, 사과, 배는 상대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아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과 식사는 함께 이루어질 때 더 큰 효과가 납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식사 후 10-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훨씬 빠르게 내려갑니다. 식후에 소파에 바로 앉으시거나 누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보다는 집안에서라도 천천히 걸어 다니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자리에 서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대고 발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면서 혈당이 내려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이것만 해도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미 잘 실천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새로 알게 된 것이 있으신가요? 어떤 것이든 오늘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달달한 음료 한 잔을 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소스를 지금 드시는 양의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간식으로 과일 한 조각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당뇨는 한번 생기면 없애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 전 단계라고 하셔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세대는 힘든 시절을 이겨내 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밀어두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비싼 건강 보조제가 아닙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소스를 조금 줄이고 달달한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간식으로 과일 한 조각을 먹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혈당이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소스류였습니다. 쌈장, 케첩, 드레싱 같은 것들로 당류와 나트륨이 많습니다. 둘째는 즉석 식품이었습니다. 라면, 냉동 피자, 떡볶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달달한 음료였습니다. 과일 주스, 탄산음료, 달달한 커피 음료입니다. 넷째는 정제된 흰 밀가루 빵이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통과일이었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배를 통째로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는 플레인 요거트였습니다. 베리류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는 통곡물 빵이었습니다. 흰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실천 방법도 3가지였습니다. 첫째, 달달한 음료를 물이나 차로 바꾸세요. 둘째, 소스는 지금 드시는 양의 절반으로 줄이고 살 때 당류를 확인하세요. 셋째, 식사 후 10-15분 천천히 걸으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오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가족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지내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